실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라 다람쥐 놀이입니다. 나라라 다람쥐 놀이의 목표는 또래와 함께 규칙을 정하여 규칙을 따르며 놀이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아이들이 규칙을 정하고 따르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자기중심성이 강한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따르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놀이를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규칙을 잘 따르는 아이들을 칭찬하여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 공간은 실내와 외에서 모두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활동 자료는 방석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방석의 개수는 참여 유아의 수만큼 준비를 해주시되, 참여 유아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반 정도의 개수로 방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의 아이들이 참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10개의 방석을 준비하여서 한 팀씩 두 팀으로 나누어서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동기유발에서는 다람쥐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원에서 또는 숲에서 본 식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람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흉내내어 볼 수 있고요. 다람쥐의 생김새나 나무를 타는 모습, 이런 다람쥐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흉내내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유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른 동물, 곤충으로 변형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원이나 숲에서 본 동식물 중 예를 들어서 다람쥐가 아닌 잠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할 경우에는 잠자리 활동, 놀이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본 활동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첫 번째, 방석을 원 모양 대형으로 바닥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래의 위치는 원 모양 대형의 정가운데로 정하여서 위치를 정하시면 됩니다. 방석을 원 모양 대형으로 바닥에 놓을 때는 간격을 최소 50cm 이상씩 넓게 펼쳐서 대형으로 바닥에 놓을 수 있습니다. 술래를 정한 후에는 술래를 제외한 아이들은 각자 떨어져서 방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게임이 시작할 때는 술래가 다람쥐야 뭐하니? 하고 외치면 놀이가 시작됩니다.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다람쥐는 손을 비비고 있습니다. 자리를 옮기려는 다람쥐는 따라라 외치면서 다른 자리를 이동을 하고, 자리를 이동하는 다람쥐는 술래가 쫓아가 잡으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나라라 다람쥐 하면서 자리를 옮기는 아이들은 다른 자리로 옮길 때 하나의 방석에 2명까지만 앉을 수 있고 3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다람쥐를 술래가 쫓아가 잡는 그런 게임입니다. 교사 지원 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만 3, 4세 아이들, 어린 연령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방석이 움직여서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놀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바닥에 30×30cm 정도의 원 모양의 시트지를 미리 붙여두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석의 간격은 50cm 이상씩 충분히 넓혀서 놀이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방석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도 하고 술래를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므로 방석의 간격을 충분히 넓혀서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술래의 위치는 유아들과 의논을 하여서 자리를 바꿔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원 대형의 모양의 방석의 한가운데에 술래의 자리가 있는데, 한가운데가 아닌 교실의 구석 또는 다른 한쪽에 술래의 위치를 변형하셔도 됩니다. 날씨에 따라서 실내와 실외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실외에서 진행을 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지원 팁에서와 같이 미리 바닥에 시트지를 붙여놓거나 아니면 분필로 그림을 그려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나무가 많은 공원에서 나무 기둥으로 대체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나무 기둥으로 대체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무 기둥에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될 때 날아라 외치면서 다른 나무 기둥으로 옮겨서 붙어 있으면 되는 게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다람쥐와 술래의 입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술래 입장에서 다람쥐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람쥐가 잘 도망 다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원 모양 대형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 보거나 술래의 위치, 방석의 위치를 바꾸어서 놀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하여서 규칙을 따를 수 있는 놀이 활동으로 진행을 하시되 규칙도 아이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변형을 하여서 다시 한번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확장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활동의 활동명은 숫자만큼 올리기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익숙한 노래를 부르도록 할 수도 있고 교사가 미리 준비한 자주 듣는 음악을 들려주셔도 됩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교사가 호루라기를 부르면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합니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멈춘 후 교사가 표시한 숫자만큼 주변의 방석에 모여서 발을 하나 또는 두 개를 올리도록 합니다. 방석 하나에 올릴 수 있는 숫자는 교사가 표시한 숫자만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다시 호루라기를 부르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숫자만큼 모이지 못했거나 그 이상의 발의 개수일 경우에는 탈락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다음 이불 미끄럼틀 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불 미끄럼틀 놀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협동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입니다. 이불 미끄럼틀 활동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이불 위에 물건을 올리고 이불의 각도 또는 이불을 잡는 위치에 따라서 물건을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여서 바구니에 넣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밑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을지 아이들과 협동하고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 놀이입니다. 놀이 공간은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활동 자료는 이불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불은 아이들이 4명 또는 2명이 잡고 놀이할 수 있는 크기의 이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불 외에도 무릎 담요나 스카프, 보자기 등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다음 활동 자료로는 다양한 물건이 있습니다. 다양한 물건으로는 콩주머니, 탱탱볼, 유아용 축구공, 풍선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던지거나 떨어져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물건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이불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불을 제공을 해주고 이불을 흔들거나 뭉쳐보거나 아니면 반듯하게 쫙 펴보면서 자유롭게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불로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는데 이불의 가운데에 다양한 물건을 놓은 후에 아이들과 함께 모서리를 맞잡아 들고 물건을 던지거나 들거나 올렸다가 내려다 보면서 자유롭게 놀이해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 활동으로 가게 되면 놀이 방법을 알아보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2명 또는 4명의 유아들이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팀을 정할 때는 이불의 크기에 따라서 이불이나 준비하신 보자기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2명이 한 팀이 되시면 되고 이불의 크기가 4명의 아이들이 잡기에 충분하시면 4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팀이 된 아이들은 양쪽에 서서 이불을 잡고 한 줄로 서게 됩니다. 교사가 한쪽 끝에 서서 다양한 물건을 올려주면 아이들은 게임이 시작됐을 때 이불의 양쪽 끝을 잡고 물건이 앞으로 이동을 하도록 이불의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때에 이불에서 물건이 떨어질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에 서 있는 팀이 바구니에 물건을 들어가도록 하게 됩니다. 활동에 익숙해지면 두 팀으로 나누어서 게임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과 의논을 하여서 규칙을 정할 수 있는데,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물건을 바구니에 넣을 때 이불에서 떨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다양한 물건을 올려서 게임을 실시하셔도 됩니다. 마무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이불 미끄럼틀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해본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친구와 협동하여 성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이불 미끄럼틀이 어떻게 각도를 잘 조절하고 잘 잡아야지 물건을 이동할 수 있었는지, 물건의 무게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을 하면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의논을 해 본 다음에 아이들이 다시 한번 게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확장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장 활동의 활동명은 이불김밥입니다. 이불김밥은 이불을 바닥에 펼쳐 놓은 후에 한쪽 끝에 유아가 눕도록 합니다. 대신에 아이들의 부딪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불 밑에는 푹신한 매트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푹신한 매트가 없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이불을 겹쳐서 깔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이불은 아이들의 키만큼의 이불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두껍지 않은 얇은 담요나 얇은 여름 이불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2명과 3명 정도의 유아들이 함께 누워서 아이들이 누워있는 유아를 굴려서 김밥처럼 말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에 아이들의 얼굴이나 발 부위가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굴려줄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게임 형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신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교대로 김밥이 되어 굴려주며 놀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활동으로 점점 커지는 대왕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커지는 대왕파리 활동은 규칙을 지키며 또래와 함께 하는 놀이에 참여해보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이 대왕파리에 대한 활동은 아이들이 같이 신체를 부딪히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으로 자신의 신체를 조절해야지 효과적으로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놀이 공간은 실내 또는 실외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실외에서 활동하기에도 충분합니다. 활동 자료로는 풍선이 있겠습니다. 동기유발로는 곤충을 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곤충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곤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찾은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곤충이 파리가 아닐 경우에는 다른 곤충으로 대체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활동은 날아가는 곤충에 대한 활동 놀이이기 때문에 파리 외에 날아가는 곤충으로 바꾸어서 변경하여서 놀이해 볼 수 있습니다. 본 활동으로는 놀이 방법을 알아보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술래가 될 대왕파리를 정합니다. 최초 술래인 대왕파리는 한 손으로 풍선을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친구 한 명을 잡으러 다니는 술래잡기와 비슷한 유형의 게임입니다. 잡힌 친구는 술래인 대왕파리의 한쪽 팔에 팔짱을 끼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왕파리의 팔짱에 낀 친구는 대왕파리의 팔을 대신하여서 다른 친구를 술래를 대신하여서 친구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임입니다. 이 중에 대왕파리가 잡힌 친구들은 팔이 떨어지거나 풍선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잡으러 다닐 때는 둘이서 팔짱을 끼고 달리거나 빨리 걸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넘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친구와 함께 조절을 해야 합니다.
잡힌 친구들은 대왕파리의 양쪽 팔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늘어나게 됩니다. 먼저 제일 처음 잡힌 친구는 한쪽 팔에 끼어서 팔짱을 끼게 되면 두 번째로 잡힌 친구는 반대쪽 팔에 팔짱을 끼워서 계속 파리가 커지도록 하는 그런 게임이고, 제일 끝에 있는 친구가 나머지 잡히지 않은 친구를 계속해서 잡으러 다니는 그런 게임입니다. 마지막까지 잡히지 않은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례인 대왕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실외 놀이터는 공원에서 또는 탐험대 놀이를 진행하거나 날씨에 따라서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게임을 해본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친구와 협동하여서 성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팔짱을 낀 친구들과 서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팔이 떨어지지 않고 풍선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친구들을 잡으러 갔을 때 어떤 노하우로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확장 활동으로는 확장 활동명은 곤충을 맞춰라 라는 게임입니다. 이것은 수수께끼와 같은 퀴즈와 관련된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찾은 곤충을 몸으로 표현해보고 친구가 표현한 곤충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을 맞춰라 게임을 할 때는 아이들이 직접 어떤 곤충을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수수께끼를 내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어려워할 경우에는 미리 여러 가지의 곤충 그림 카드를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표현한 곤충을 맞힐 경우에는 친구에게 카드 한 장을 나누어 주거나 점수를 1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내 카드가 가장 먼저 다 없어진 친구가 이기는 게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 시까지의 놀이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